이번 영상은 몰캉몰캉 푸딩을 그리는 기초 버전, 멤버십 튜토리얼 클래스에서는 푸딩 위로 시럽이 주르륵 흐르는 심화 버전을 공개합니다. 스케치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호연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푸딩을 그리고 수채화 채색도 해볼게요. 푸딩은 납작해진 타원형을 위, 아래 2개 그려줍니다. 위는 좀 작게, 아래는 좀 크게요. 이때 위의 타원형 높이가 약간 크도록 그려주세요. 타원의 양쪽을 직선으로 서로 이어줍니다. 원통이 만들어졌는데요. 자연스럽게 둥글둥글하게 푸딩을 그려줍니다. 푸딩은 딱딱한 디저트와는 달리 몰랑몰랑한 점이 특징이에요. 딱딱한 모양에 구애받지 말고 둥글둥글하게 그립니다. 푸딩의 윗면은 제조 과정에서 캐러멜 소스에 졸여진 부분인데요. 채색할 때 갈색 계열로 채색할 계획입니다. 묘사할 거리가 많지 않은 푸딩은 자칫 심심해 보일 수 있으니까 귀여운 표정을 그려줬어요. 그리는 과정이 참 쉽죠? 여기에 우리가 지난 시간 그렸던 딸기를 하나 올려볼게요. 딸기는 저번 시간처럼 눕혀서 그려도 되고 세워서 그려도 좋을 겁니다. 딸기를 그렸으면 그림자의 위치도 생각해서 미리 그려주세요. 제 그림에선 주로 좌측 상단에서부터 아래로 빛이 비치는 설정입니다. 푸딩의 크기에 맞는 그림자 크기를 잡아주세요. 그림자는 바닥과 물체가 맞닿은 곳이 제일 어둡고 멀어질수록 조금씩 밝아집니다. 푸딩을 만드는 그릇이 길다면 긴 푸딩이 될 수도 있고 낮은 그릇에 만들어졌다면 납작한 푸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싶다면 그릇을 그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캐러멜 소스의 윗부분은 시야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이 진하고 묘사도 많습니다. 푸딩의 옆면은 원통의 도형을 생각해보면 좋을 거예요. 빛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부분을 중심으로 점점 어두워지고 빛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분에서 어두운 부분까지는 중간톤이 있어요. 이 중간톤은 후에 자연스럽게 그리고 많이 채색해줘야 합니다. 자, 이제 그럼 실전으로 가볼게요. 자, 이제 푸딩을 직접 그려볼까요? 지난번 영상에서는 따로따로 녹음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동시 녹음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따로따로 녹음을 하니까 편집 시간이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스케치 단계에서 설명했듯이 약간 눕혀진 타원형을 2개 그려줍니다. 원통을 그릴 건데 위는 조금 작고 아래는 약간 더 크고요. 푸딩을 큼직하게 그릴 건지 조그만하게 그릴 건지 여기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아직 형태가 확정이 된 게 아니라서 연하게 살살살살 큰 푸딩 하나만 그리면 심심하니까 옆에 조그만한 푸딩들도 좀 그려줄 거예요. 푸딩도 약간 납작한 푸딩이 있고 좀 큰 푸딩이 있고 어느 컵에다가 푸딩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죠? 이 푸딩은 모양이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 번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푸딩이라는 건 틀에서 나온 음식이긴 하지만 젤리 같잖아요. 이렇게 몰캉몰캉하니 모양이 잘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모양이나 형태에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보세요. 나는 몰랑몰랑한 몰랑이를 그리고 있어. 그 뭐냐? 유행하는 거. 이거 뭐죠? 이름을 까먹었네. 그 왜 카페도 있잖아요. 아, 슬라임. 슬라임의 모양이 만지면서 내가 만지는 대로 모양이 변하잖아요. 물론 그 슬라임처럼 엄청 자유자재로 푸딩의 모양이 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거다 생각하고 연하게 그려줍니다. 요렇게 푸딩만 그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우리 첫째 시간에 배웠던 딸기를 이번엔 세워볼까요?
딸기를 하나 세워줍니다.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거 처음에 딸기 그리시는 분들은 삼각형을 그리고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딸기 하나만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딸기 주변으로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림자 위치 정도 표시해 주고요. 이 밑에 부분에 그림자도 영역을 잡아줍니다. 얘네들은 귀여우니까 얼굴 표정을 그려줄게요. 실제로 이런 모양의 푸딩은 본 적이 없는데 귀여우니까 귀여우니까 제가 아직도 연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죠. 화면에는 잘 안 보일 거예요. 제가 바로 색 샤프 펜슬로 바꿀게요. 여기도 표정을 넣을까? 귀여우니까. 뭔가 이렇게 냠냠 씹고 있는 그런 표정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볼발그레. 멀리서 보는 거라 확실진 않지만 요 느낌이다. 이런 느낌이다. 딸기를 좀 키워줄까? 제가 선을 연하게 살살살살 썼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도 수정해 놓을 수 있는 거죠. 좀 더 진한 선으로 묘사를 해줄 겁니다. 저는 이 색깔이 들어간 샤프 펜슬이 색깔이 여러 가지예요.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딸기는 잘 보이라고 빨간색으로 그려줄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그어놨는데요. 이게 익숙해지면 가이드라인을 안 그리고 바로바로 씨앗을 그릴 수 있어요. 네, 아직까지는 그게 어려우니까 정말 연하게 씨앗의 가이드라인을 그어주세요. 격자무늬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할 때 조심할 점은 씨앗의 방향, 그러니까 물방울 모양의 방향이 요 작아지는 딸기의 그 꼭지 모양이죠. 그 꼭지를 향해서 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옆에 튀어나온 씨앗도 보이겠죠? 이거를 엄청 자세하게 그려줄 필요는 없는데 사람 마음입니다. 너무 자세히 그려주면 약간 무서워요. 딸기가 이뻐 보이는 게 아니라. 그림자를 그려주는데요. 물체와 이 바닥 부분이 맞닿는 부분, 바로 맞닿는 부분이 제일 어둡고요. 점점 멀어질수록 연해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왼쪽 상단에서 빛이 아래로 향한다고 봤을 때 이쪽 부분이 제일 밝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쪽이 중간, 이쪽이 어두움. 왜냐하면 빛을 등지고 있으니까. 그럼 이 어두운 부분에 그림자가 깔릴 거고 이 물체에서 멀어질수록 이 물체의 영향력보다는 이 위에서 떨어지는 빛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겠죠? 그래서 연해져요. 이런 거 라인 그릴 때 선을 똑같은 강도로 그리지 말고요. 내가 딱 정확히 묘사해줄 부분은 조금 진하게 선을 그어주고 연하게 흐려도 되는 부분은 그냥 살살 어디 있는지만 알 수 있을 정도로만 표시를 해줍니다. 왜 컴퓨터 작업할 때 주된 브러쉬 중에 하나가 왜 일정한 간격으로 선이 나오잖아요. 그 브러쉬 중에 하나는. 근데 그렇게 따버리면은 약간 못 그린 것 같아요. 투박해 보이고. 예시를 보여줄까요? 뭐 예를 들어 그냥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강을 줬어요. 차이가 많이 안 나나? 그림을 볼 때 강약을 주는 게 훨씬 더 그림이 딱딱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막 한 선에 연하고 강하고 연하고 강하고를 한꺼번에 표현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연하게 제가 그 선을 깔았죠. 연하게 선을 깐 거 위에다 선을 한 번 더 얹으면 어떻게 되나요? 진하게 되겠죠. 그냥 냅둔 부분은 연하겠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셔도 좋습니다. 뭐 어때요? 한 번에 연하고 진하고가 안 되면 그렇게 하는 거지. 푸딩은 스케치로 따로 묘사할 거리는 별로 없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디저트 중 하나입니다.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부분은 여기에 토핑을 뭘로 얹을 것이냐 혹은 뭐 시럽을 추가할 것이냐 그때부터가 어려워지는 거죠. 자, 우리 귀염둥이 뿌띠 푸딩들도 그려줍니다. 선에도 강약을 주면 어떻다? 그림 잘 그린 것처럼 보인다. 동시녹음이 더 편한 것 같네요. 이 친구는 푸딩이라 불투명하지만 요거를 또 응용을 하면 젤리도 만들 수 있어요. 왜 젤리 푸딩 같은 거 있잖아요. 젤리 푸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푸딩보다는 투명해서 안쪽까지 다 보이겠죠? 근데 이번에는 그냥 일반적인 푸딩을 그릴 겁니다. 자, 스케치는 다 마쳤고요. 채색하기 전에 알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푸딩은 크게 봤을 때 원통형입니다. 원통형이죠. 그래서 그 원통형의 입체감을 살리되 푸딩의 느낌적인 느낌도 살려야 되는데요. 하지만 아까 전에 스케치할 때 설명했듯이 푸딩은 주로 이쪽에 시럽이 몰려 있어서 이쪽 부분이 조금 구워져 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색이 변해 있어요. 좀 더 진하게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색을 좀 진하게 칠할 거고 여기 부분은 약간 연한 노란색으로 칠할 건데 예를 들어 이런 원통형이 있다고 볼 때 이쪽 부분이 제일 어둡거든요. 그리고 여기 살짝 눌러주고 여기 조금 밝다가 중간 어두움. 이 단계를 이 푸딩에도 적용을 시킬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단계를 너무 쪼개거나 너무 강조해버리면 푸딩이 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연하게 칠하면서 과정을 이어나갈 거예요. 너무 아무것도 없으면 좀 심심하니까 이런 거 좀 넣어줄게요. 이게 뭐냐면 약간 이렇게 파인 자국이 있어요. 그게 아마 기포일 텐데 그런 것도 살짝 표현해도 좋습니다. 자, 그럼 채색을 해볼까요? 이번에 사용할 팔레트는 윈저앤뉴튼 30색 세트를 이용한 컬러입니다. 다 사용하지는 않을 거고요. 옐로우 오커랑 퀴너크리돈 정도는 필수로 사용할 거고 푸딩 채색이 필요한 옐로우 계열 그리고 딸기 채색이 필요한 레드 계열을 주로 쓸 것 같아요. 물감 사용 목록은 더보기란이나 댓글란을 참고해 주세요. 우선 처음 초벌 단계에서는 물감을 많이 덜어 넣습니다. 물 많이 팔레트 위에 덜어 놓고 덜어서 쓸 거예요. 조금 그림자 있는 부분에는 진한 어두운 브라운, 반다이크 브라운도 괜찮고요. 고동색이라고 표현하나요? 이런 색깔도 넣어줄 겁니다. 이 색보다 좀 더 어둡게 하고 싶다면은 뭐 여기에다가 바이올렛을 섞어줘도 되고요. 블루 계열을 섞어줘도 좋아요. 저는 우선 그림자 부분부터 잡아줄게요. 여기가 제일 어두워 이렇게 생각하면서 선 긋듯이 그어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스케치할 때 어떤 부분은 진하게 어떤 부분은 연하게 그렇게 그려줬잖아요. 그림자도 마찬가지로. 일단 진한 부분이 될 테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연하게. 이쪽 부분은 이제 뒤로 넘어가잖아요. 뒤로 넘어가니까 살짝 어둡게 될 거야 라는 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브라운을 약간 타서 섞어줘도 좋아요. 약간 물을 많이 탈 겁니다. 물을 많이 타서 푸딩 부분을 칠해주세요.
버프 티타늄을 갖고 있다면 버프 티타늄을 섞어서 칠해줘도 좋고요. 나는 노란색 계열밖에 없어 하시는 분들은 살짝 따뜻한 옐로 있죠. 차가운 옐로 말고 따뜻한 옐로를 물을 많이 타서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칠해줍니다.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쪽 부분은 밝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살짝 눌러주듯이 눌러줄 거랑 저쪽은 남겨주고, 기억해야 될 거. 여기 이 몸통 부분은 무조건 조급해하면 안 됩니다. 어두워지면 안 돼요. 여기가 푸딩의 생명. 조금 진해도 된다 싶을 때 제가 여기 이 컬러를 썼거든요. 여기보다 약간 오렌지빛이 감도는 좀 더 따뜻한 옐로우를 아주 약간만 타서, 아주 약간이에요. 여기서부터 중간 톤이고 어두워질 거야 라는 걸 살짝 표시해 줍니다. 어두워진다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막 퍼렁이, 꺼멍이 이런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어두워지는 거예요. 약간만 더 타볼까? 따뜻한 옐로우, 오렌지. 조금만 물감을 섞어서 살짝 여기를. 우리 나머지 친구들도 칠해볼게요. 이렇게 칠하다가 물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이러면 휴지를 살짝 표 살짝 마르기 전에, 마르고 나면 안 닦여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묘사 하나도 안 했죠? 이 푸딩에서 묘사를 해야 될 부분은 이쪽입니다. 이쪽이 제일 내가 그림을 봤을 때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저 부분에서 가장 묘사도 많을 거고요. 색 변화도 많을 거예요. 이렇게 그렸는데 좀 진하게 그린 것 같아요. 그러면 마르기 전에 휴지를 뾰족하게 모아서 닦아냅니다. 완전히 다 닦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닦여요. 딸기를 그리기 전에 이쪽 부분을 한 번 더 그려줍니다. 여기 보면 브라운도 두 가지 색의 브라운이 있잖아요. 약간 레드가 더 섞인 브라운이 있고 그냥 평범한 밝은 브라운이 있는데 적절하게 섞어서 쓰시면 돼요. 처음 채색했을 때보다 물감을 조금 더 많이 섞어줍니다. 지금 딱 칠했는데 너무 까만 것 같죠? 마르면 연해져요. 이쪽에 시선이 몰려야 한다고 했죠? 이쪽으로 물감을 살짝 몰아주고, 지금 옐로우 오커 쓰는 중이에요. 그림자 위치 살짝 잡아주고. 여기에서 제가 밑색을 옐로우 오커로 깔았기 때문에 이 단계를 무시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로 약간 따뜻한 노란색을 더하거나 옐로우를 다시 입히거나 할 수 있어요. 이 단계, 지금 만들어 놓은 밝고 중간 약간 어두운 이쪽 단계를 무시하지 않으면서 살짝 색을 넣어주세요. 이 윗부분과 이 옆에 통인가요? 원통? 이 원통이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중간 톤 살짝 넣어줍니다. 공산품까지는 아니잖아요. 물론 틀에서 나왔지만, 그래서 칼로 자르듯이 딱 잘릴 수가 없어요. 조금 둥글둥글한 느낌으로 서로 이어준다는 생각으로 칠해줍니다. 이렇게 칠해놓고 나니까 딸기가 엄청 하얗게 보이죠? 딸기를 칠할 때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디저트는 겹치는 토핑이 많으니까 계속
복습해가면서 그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디저트 그리는 거 좋아하시면 진짜 딸기를 엄청 많이 그리실 거예요. 딸기만 저 진짜 한 100개 넘게? 수백 개는 그린 것 같아요. 이 딸기가 맛있으니까. 뭐 딸기 씨앗 묘사 같은 건 안 했습니다. 덩어리만 만들어줬어요. 그냥 큼직큼직하게 딸기만 그려줬어요. 묘사는 언제? 좀 이따가. 푸딩이 묘사할 거리가 많지 않아서 딸기를 좀 잘 그려주면 화사해져요. 푸딩 하나만 그리지 말고 이 위에 생크림을 얹는다거나 블루베리, 라즈베리 등등의 과일을 얹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그림을 그리면 푸딩이 좀 더 풍성해 보이죠. 여기 요 발그레한 표정은 살짝 주황빛이 감도는 로즈도르 컬러를 쓸 겁니다. 이게 윈저앤 뉴튼에 있는 색인데 예뻐요. 주황빛이 감도는 레드 느낌? 우리 얼굴 표정은 약간 브라운에 옐로우 오커를 섞어서 칠해볼게요. 살짝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싶다 이러면은 이렇게 화이트를 남깁니다. 위쪽에. 여기 위쪽에 화이트를 남기고요. 푸딩의 눈동자도 또 위쪽에 화이트를 남겨줍니다. 채색하지 않는 거죠. 왼쪽 눈도 똑같이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조금 더 이 컬러보다 어두운 색깔로 어둡거나 혹은 진한 색깔로 밑에 부분을 칠해주는 거예요. 약간 입체적인 느낌이 납니다. 얘는 가운데가 좀 더 진하게 진짜 눈처럼 너무 자세히 묘사하면 좀 징그러워 보이니까 적당히 늘 적당히가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칠해주면서 여기도 살짝 묘사해주고요. 물론 초벌 단계에서 묘사를 많이 안 하는 편이긴 하지만 필요한 부분에선 어느 정도 해줘도 좋아요. 초벌에서 묘사를 많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조그만하게 깨짝깨짝 이러고 있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시 큰 붓으로 돌아와서 여기 푸딩 부분이 마르니까 엄청 하얘 보이죠? 조금 지루할 수 있는데 연하게 여러 번 눌러주는 부분이 될 겁니다. 이 원통 부분은. 붓자국을 되도록 남기지 말아주세요. 붓자국을 남기면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으니까. 약간 멀리서 보니까 맑은 눈의 광인 같은데? 뭔가 큰 결심을 했어, 푸딩이. 푸딩의 눈이 예사롭지 않아. 참고로 이런 그림자는 뭐 그리셔도 되고 안 그리셔도 되고 작게만 해도 되고 나는 그림자가 작은 게 좋아 이러면 작게 하셔요. 작게 하셔도 돼요. 빛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랑 진하게, 연하게.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처음에 진하게, 연하게가 안 나왔다. 그러면 다음에 마른 후에 칠할 때 진하게, 연하게를 또 표현하려고 하시면 되겠죠? 이 채색이 마른 후에 또 칠하고 또 칠하고 또 칠하면 밀도가 쌓이기 때문에요. 처음 붓질로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 시도해보세요. 이 푸딩들은 그림자를 일부러 안 넣어줄 거예요. 자, 즐거운 묘사 시간입니다. 이제는 물감을 조금 더 많이, 물을 조금 적게. 제가 이번 그림에서 묘사를 많이 해줄 곳은 이 부분이에요. 그 다음은 딸기
정도가 되겠죠? 저번에 딸기 케이크 그릴 때 빨간색은 빨간색으로만 칠하면 안 된다. 이것저것 섞어봐야 한다. 라고 했잖아요. 옐로우 컬을 많이 사용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다 같은 색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옐로우 컬에다가 노란색도 칠해보고 빨간색도 섞어보고 우리가 처음 초벌 단계에서 만들었던 그 밝고 중간 어둠 단계를 깨지 않으면서 천천히 색을 넣었습니다. 아주 약간씩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그냥 물로만 슥슥. 이쪽이 살짝 비어 보이죠? 칠하질 않았으니까. 여기도 이 그림자가 슬금슬금 와서 여기랑 만난다는 생각으로 그림을 그릴 거예요. 요 사이에 면이 많이 쪼개지겠죠? 네, 천천히 이쪽으로 시야가 모이는 게 보이나요? 그림자가 너무 어두워지지 않게. 지금 이 그림자를 계속 만져주다 보니까 약간 가위로 자른 것처럼 됐죠? 이거는 딸기 묘사할 때 조금 정리해 줄 겁니다. 푸딩 윗면과 옆면 살짝 이어주고요. 너무 노란색을 칠해버리면 과해지거든요. 적당히. 너무 연하지 않게. 너무 진하지 않게. 그게 제일 어렵긴 한데. 묘사를 많이 해야 되는 윗부분은 작은 붓으로 묘사해줬고요. 여기 옆면은 큰 붓으로 붓자국이 안 남게 눌러줍니다. 약간 노란색처럼 튀는 게 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버프 티타늄이 있다면 버프 티타늄을 섞어서 여기 푸딩 부분을 칠해주세요. 아까 초벌 단계에서 하얗게 남겨진 부분도 칠해줍니다. 물로 칠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하얀 부분을 그대로 냅두면 자연스러워 보이는 게 아니라 음료 캔처럼 보여요. 쨍하게 하얘가지고 살살 물 99, 물감 1% 정도의 그런 농도라고 생각하고 눌러줍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마른 후에 또 그 위에 거의 비슷한 농도로 또 한번 눌러줘요. 붓자국 남기지 말고요. 붓자국을 남기지 않으려면 붓을 가볍게 움직여야 됩니다. 보통 붓을 이렇게 거의 종이에 문대듯이 하면은 붓자국이 세게 남아요. 사람이 긴장하면 나도 모르게 힘이 가는데 조금 긴장을 풀고 칠해주세요. 그런 기분이에요. 아이고 착하다. 쓰담쓰담. 아이고 누가 그렸을까. 내가 그렸지. 되게 예뻐해주세요. 그림을. 내가 그린 그림인데 나 아니면 또 누가 예뻐해주겠어요. 내가 마음에 들어야 결과물도 잘 나와요. 좀 쓰담쓰담 해주는 느낌으로. 이 상황에서 너무 푸딩이 매끈매끈한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되면 아까 스케치할 때 살짝 기포가 터진 거 그려줬잖아요. 그려줍니다. 일부러 붓질을 남긴다고 해야 되나? 이런 건? 이 얼굴 표정에 그림자 좀 남겨주고. 자, 여기 라인들을 굳이 그리진 않았는데 이 친구들은 그려주려고요. 혹시라도 수채화에서 이런 외곽선 그리는 걸로 그림을 그리는 분들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에 굵고 가늘고를 표현해서 강약을 표현하면 좋아요. 저는 주로 라인을 그리지 않고 면으로 칠을 하는 편인데 분명 라인으로 그림을 그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수채화로 그 선을 표현할 때 한 가지 색으로만 그리지 말고요.
예를 들어 갈색 물체야. 그러면은 빨간색도 섞어보고 다양하게 섞어보세요. 이게 너무 과한 것 같죠? 갑자기 주황색이 들어가서. 나중에 보면 또 그렇게 과한 색은 아닌 것 같아요. 라인으로 그림을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고 면으로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편한 대로 선택해서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죠? 그림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입시미술은 정답이 있죠. 왜냐하면 입시미술은 경쟁이잖아요. 누군가를 뽑아야 돼요. 누군가는 떨어져야 되고. 그렇게 뽑으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기준에 맞는 그림이 합격이 됩니다. 입시미술은 답이 있는 그림이고요. 뭔가 미술에서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등급을 매기거나 하는 그림들은 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걸 싫어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세요. 너무 단정적이잖아요. 그림에서. 그런 그림 그릴 거였으면 입시미술을 하지. 편하게 그리시면 돼요. 그림이 뭐 별거라고. 그림에 답이 있다면 그건 그림을 그리는 자신에게 답이 있을 거예요. 그림을 볼 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정확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렸을 때 구려. 그러면은 구린 거예요. 그림을 그렸을 때 괜찮은걸? 하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구렸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어느 점을 고쳐야 될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찾고 계속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거는 뭐 좀 더 그림을 많이 그린 사람들이 지도를 해준다거나 안내를 해줄 수 있지만 그게 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가셔야 돼요. 되게 막연해 보이잖아요. 딱히 막연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모자란 부분이 있어. 그러면은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그렸지? 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럼 그렇게 그리지 말고 다음에는 다르게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딸기를 그렸는데 핑크로 칠했는데 너무 구려. 그러면 다음에는 핑크 말고 주황으로 칠해볼까? 라고 이렇게 조금씩 그리면서 다른 걸 시도해 보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다른 걸 시도해 보다가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칠했는데 너무 멋있어. 멋있는 그림이 나온 거야.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딱 기억해 두고 있다가 다음 그림에도 써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은 생각보다 정확하고 여러분의 생각도 정확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믿고 계속 해보세요. 그렇다고 막 계속 해보랬다고 막 죽을 똥 살 똥 엄청 열심히 그려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그림을 그리고 뭔가 부족함을 느끼면 해보라는 거죠. 하루에 30장, 40장 그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하루에 30장, 40장 그리는 거 혹은 연습량이 많은 게 도움은 많이 될 수 있지만 그거보다 한 장을 그리더라도 생각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30장, 40장을 그리더라도 한 장을 그리더라도 그 한 장에서 고칠 부분을 생각해내고 조금씩 바꾸고 실험해보고 그런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세요. 그리고 그림 그리는 것도 그림 그리는 건데 앞으로 이 간단히 디저트 수채화 시리즈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림에 관한 푸딩을 그리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림 그리는 데 있어서 마음가짐, 재료 이야기 등등등. 그래서 그림 자체 그리는 과정을 빠르게 안 한 이유가 약간 리얼타임으로 그림 그리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속도 맞춰서 그림을 그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밤로스 아저씨가 그림 그리는 그런 속도로 밤로스 아저씨처럼 막 뚝딱뚝딱 그리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림 그릴 수 있게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차근차근 그리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답답하신 분들은 2배속, 2배속, 4배속 하시면 되지 않을까. 자, 이쪽 밑에 부분은 살짝
너무 진하지 않게 눌러줍니다. 이 무탭 부분에 밀도가 좀 올라와야 푸딩이 묵직해져요. 약간 전체적으로 하얀 것 같아서 몸통에 색을 좀 더 넣어줄게요. 하얗게 보이는 부분 눌러주고 너무 눌러준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마르기 전에 살짝 휴지로 휴지 많이 쓰면 좋은 거 아니라고 하긴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기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어때? 뭐 어때?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세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나한테 맞는 기법이 있으면 그냥 쓰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림을 그리는 거다. 미술 입시 하는 게 아니다. 자, 어느 정도의 묘사를 다 했는데요.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푸딩은 위에 토핑을 따로 얹지 않는 한 그릴 게 많은 디저트는 아니라서요. 간단하게 그릴 수 있어요. 저야 좀 이번에 약간 묘사를 빡시게 넣어서 그렇지 단계만 잘 지키면 금방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맑은 눈 살짝 눌러줍니다. 너무 하얗면 보석처럼 반짝이기 때문에 물로만 여기도 살짝 눌러주고요. 어두워지지 않게 살짝 색깔을 넣어줘도 좋고요. 왼쪽 오른쪽에 있는 푸딩들은 딱히 할 건 없는데 좀 더 그려주고 싶으면 그려주고 의도적으로 이런 붓질을 남길 수도 있어요. 이런 거.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마음 가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개성이죠. 빨간색이 딸기가 너무 붕 떠 있는 것 같으면 저기 꺾이는 부분에 살짝 눌러주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디저트 수채화 푸딩 완성입니다. 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그러면 저는 다음 간단히 디저트 수채화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 유튜브 멤버십 후원해주신 카르마이님, 되끼님, 세부미님, 김진아님, 문재현님, 달팽님, 김민호님, 이관영님, 털진이님, 부기거북이님, 카푸치노님, 후시디님 모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가 이렇게 꾸준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